관리번호 1번입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교사인 엄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화 온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저 은수 담임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제 말씀 들으실 수 있을까요? 네, 통화 가능하신 거예요? 네, 혁신학교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하는 학교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맞춘 공부를 하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개별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보기에 하나의 통일된 교육 과정으로 일렬로 줄 서는 교육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맞춘 개별화된 교육 과정은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만날 세대는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만나는 실제 삶의 문제에서 아이들이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실제 삶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모두들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런 만큼 교사의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학교보다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한 오해들은 좀 더 저하고 상담하시면서 차츰 더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들어가세요, 어머니. 이상입니다. 이제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전문적 학습적 공동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이유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학생들, 교사들 간의 어떠한 그냥 친목 모임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서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사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점입니다. 매월 1, 2회가량 운영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더 운영되고 있는 면을 보았을 때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충분히 참여하여 그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발성입니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관리자님께서도 참여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학교 공통적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인 능동적인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율, 참여 시간, 그리고 참여 과제가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기에 이 아래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3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마을 교육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마을이 중심이 되어 학교의 교육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마을에서 교육 운영에 대하여 고민해야 될 문제를 삶과 연계된 것으로 잡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삶과 연계된 배움 가운데서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또 마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마을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육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사회의 문제를 직접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고 복잡한 상황에서의 비구조화된 문제를 학생들이 구조화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을교육 공동체에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실천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삶에서 문제를 찾고 이에 대하여 실천 방안을 찾은 후에 실천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삶과 연계된 문제의 구조화, 실천적인 해결 방안 실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은 마을교육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즉답형 문제 읽고 잠시 생각해 본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학교에 비하여 혁신학교의 특징을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학교는 학교 교육 과정이 개인별로 다양화된다는 것입니다. 학생 개개인별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학생들의 요구와 실태, 흥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이러한 개별화된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참여와 소통 능력의 증대입니다. 학교 자치에 학생 자치를 더하는 혁신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의 운영과 결정, 그리고 예산 운영까지도 학생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운영 방식은 학생의 학교 생활 참여와 자치 능력, 또한 학교 교육 주체인 학교, 학생, 교직원 모두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세 번째,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성함양, 또한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함양할 수 있는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혁신학교는 학생들이 머리로만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학생들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주도하여 프로젝트하는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즉 개인별 교육과정, 참여와 소통, 학생,
학생 자치 능력 등은 혁신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사평 2번 문항 읽고 생각해 본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연계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을 통한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의 교육과정 중에 교육과정의 주제를 정할 때 마을을 주제로 삼아여 교육하는 경우입니다. 마을을 통하여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학습하는 등 마을을 주제와 소재로 삼아 마을을 통한 교육과정을 합니다. 두 번째, 마을에 관한 교육과정입니다. 마을을 조사함으로써 마을의 특성과 마을이 가진 모습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에 관한 교육과정과 마을 교육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을 위한 교육 공동체입니다. 마을의 성장 방안을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방안을 내놓고 좀 더 구조화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마을의 문제에 참여하여 마을의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로 운영되는 방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마을 교육 공동체의 연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